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4주차, 바로 이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차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로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훈련해온 모든 사고 역량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고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스스로 사고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강의는 전체 강의의 정리이면서 또 동시에 또 하나의 출발선인데요. 자,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한 번도 기술을 암기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즉,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훈련해 왔는데요. 시각화, 시뮬레이션, 애자일, 그리고 유추라는 키워드는 각각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뭐였죠? 바로 하나의 사고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시각화, 시뮬레이션, 애자일, 유추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순환 구조라고 했는데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 사고 체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14주차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네 가지 사고 역량을 개별 기술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계별로 사고법을 나누어서 학습해 왔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4개의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거나 혹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사고법이 어떤 순서와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이 사고 역량들을 수업 안에서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상과 진로 선택 혹은 다른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미래의 문제에서도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천 전략을 이해하고 가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고 역량은 이론으로 이해하는 순간보다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강의는 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단계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스스로 자신이 사고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자기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더 이상 누군가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자신의 사고력이 어디에 있는지, 사고가 정체되어 있는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AI 시대에 요구되는 사고 역량은 다양한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아니고요. 또 기능도 아니고요.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전반적인 새로운 사고 구조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네 가지 사고법은 즉 시각화, 시뮬레이션, 애자일, 그리고 유추. 이는 각각 독립된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순환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가상현실이라는 환경에서 이 네 가지 사고 역량을 동시에 훈련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핵심 역량인 시각화에서는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화면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현상과 문제를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우리가 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요즘 인물 모드라든지 이런 거를 찍을 때 보면은 어떤 물체나 어떤 인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외 장면에는 흐릿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찍어보셨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나 어떤 물체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고 나머지를 흘려보듯이 사실 사람의 눈이 그런 현상을 바탕으로 시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방에 있는 혹은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간을 전체를 360도 혹은 180도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에만 여러분의 시야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저의 화면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본다거나 혹은 키보드를 본다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있었다면 노트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 책상이나 공간에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만 이렇게 시야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사실 과부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뇌가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뇌를 또 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간과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한 곳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도 훈련을 해야 하고 다시 작은 것을 또 집중해서 보고 또 크게 보는 그런 능력들을 시각화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화 훈련의 출발점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보지 않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의 다각화가 필요한데요.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전체 구조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과 세부 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미시적 관점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능력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바로 맹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떤가에 빠져들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 기대, 감정은 관찰을 왜곡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화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습관을 점검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평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 전후 맥락, 관계 구조를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대로 된 시각화 없이는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이 불가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가상현실은 이러한 시각화 능력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어떤 연습장인데요.
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재현하거나 어떤 상황을 돌려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도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시각화 능력을 훈련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물리적 제약과 위험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상황도 가상공간에서는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인과관계, 복잡한 사회적 상황, 극단적인 조건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어 반복 경험이 가능하고요. 또 언제든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시각화 능력을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체화된 감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 역량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전 사고 차원에서 미리 실험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구조화된 상상이며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고 기술입니다. 시뮬레이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기기나 소프트웨어, 가상 환경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실제처럼 구현해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관념적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는 눈을 감고 장면과 흐름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이미지화 훈련입니다. 셋째는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으로 숫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직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돌릴 때 이 세 번째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따라 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뮬레이션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가상현실의 높은 몰입감은 시뮬레이션 훈련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사고의 깊이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흥미를 끌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이것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특히나 오감을 활용한 입체적 시각화를 시뮬레이션에 도입하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 실행 가능한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감을 활용한다는 말은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떨린다든지 촉각이라든지 냄새를 맡는 향기라든지 이런 다른 감각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죠. 또한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은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상상은 걸러내고 실현 가능한 창의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역량은 에자일입니다. 에자일은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로 오해되기 쉽지만 본질은 변화 속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사고의 태도입니다. 에자일은 소비자와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직접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중시하는데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한 뒤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스크럼이나 디자인 싱킹과 같은 방법론은 이러한 에자일 사고를 구조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자일의 기초가 되는 역량은 오픈 마인드셋이고요.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위협이나 실패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대신 학습과 실험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픈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변화가 부족하면 조직과 개인은 정체되고 변화가 과도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자일 사고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스위트 스폿을 찾도록 돕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바로 에자일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고 역량은 바로 유추인데요. 유추는 앞서 설명한 시각화, 시뮬레이션, 에자일 사고를 모두 결합해서 총체적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사고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유추란 전혀 새로운 것을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지적 도약을 말합니다. 사실 이 유추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 개념의 사고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뭐 동물들을 비롯해서 이런 유추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찰을 통해서 유사한 측면을 발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유사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고 에자일한 실행을 통해 새로운 유추를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자, 이 반복된 과정 속에서 사고는 점점 고도화됩니다. 유추의 핵심은 단순한 언어적 분류를 넘어서 의미를 설명하는 구조적 스키마를 형성하는 데 있는데요. 일상의 사소한 비유에서 출발해서 유추는 훈련을 통해 아인슈타인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나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도 A라는 관념을 B라는 관념과 비교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유추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는 사고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고 역량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실험하며 에자일하게 시장과 환경의 반응을 기민하게 대응하고 유추를 통해 아직 보이지 않는 기회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환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상현실에서 이것들을 좀 연습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최종 목표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 자체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이 네 가지 사고 역량을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강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사고는 바로 경쟁력입니다. 스트래티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AI 시대를 주도하는 개인은 바로 이 통합된 사고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역량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입력, 그러니까 인풋,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 그 다음 출력, 그러니까 아웃풋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되며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사고 습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강 역량은 개별적으로 훈련되기보다는 일상 속 실천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축적되어야 합니다. 자, 이 가이드는 관찰과 시각화에서 출발해 시뮬레이션과 공감을 거쳐 에자일과 유추로 확장한다는 그런 학습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바 있는데요. 자, 먼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은 관찰과 시각화, 즉 입력 단계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관찰 훈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 속 특정 장면이나 상황을 선택하고 육하 원칙 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집중해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석이나 평가를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실 그대로를 최대한 정밀하게 포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관찰의 밀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기 전에 원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각훈련은 이 관찰 능력을 한 단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시각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에자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20대, 30대, MZ 세대들이 시각 정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자신이 직접 시각화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정보는 다들 편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 자신이 굳이 이것을 재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각화 훈련은 이 관찰 능력을 한 단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경험한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 단순히 인상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구조, 인물의 위치, 움직임의 흐름, 감정의 변화까지 하나하나 재구성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의 장면을 입체적으로 띄워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시각 정보뿐 아니라 공간 감각과 시각 감각을 함께 자극해서 사고의 해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는 이후에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미디움 훈련은 의도적으로 인지적 노동을 요구하는 학습 방식인데요. 이 말을 풀어 하자면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즉각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매체가 아닌 활자 중심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스스로 장면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뇌의 시각화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모습, 공간의 분위기, 사건의 전개를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경험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사고의 근력을 단련하는 훈련이 됩니다. 많은 20대 학생들이 20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웹툰을 많이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고 풍조이긴 한데요. 자, 웹툰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서 말하는 시각을 시각화해보는 그런 훈련이 매우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웹툰을 많이 보는 풍조는 여러분들이 시각화된 미디어에 많이 익숙해져서 글을 읽는 것보다 이미 그림화되어 있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이렇게 축적된 입력은 시뮬레이션과 공감이라는 과정 단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의 기본은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최근에 본 영화, 강의 혹은 직접 경험한 사건을 마치 타인에게 설명하듯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흐릿한 부분이 어디인지, 연결이 끊기는 지점이 어디인지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트레이닝 할 때는 혼자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에서 같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이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은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비주얼라이즈 돼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에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사고의 공백을 지각하게 만들고요. 상상과 기억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훈련은 시뮬레이션을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건 위에 갈등이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타인의 행동을 마주했을 때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전환해 보는 것이죠. 내가 상대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상상하고 그가 처한 조건, 감정 상태, 선택 가능한 대안을 고려해서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를 인과적으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다른 차원의 공감으로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력 단계에서는 에자일과 유추 훈련이 핵심이 되는데요. 에자일 사고는 완벽한 계획을 세운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수정하는 반복적 루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빠른 실패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학습 자원으로 삼아서 다음 시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누적되면서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정교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추 훈련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의 지식 체계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념이나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아보는 연습을 사고의 도약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와 화성을 비교하면서 환경, 자원, 생존 조건이라는 공통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비교를 넘어 구조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추는 경험을 단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새로운 맥락으로 재배치하는 힘을 길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학습 과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기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그런 무주의 맹시에 빠져있지 않는지, 현재 학습과 작업에 실제 상황처럼 몰입하고 있는지,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뇌의 가소성을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 암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들 사이에서 관계를 지도처럼 연결하는 지식의 매핑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학습이란 더 많은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상상하고 실험하고 연결하는 사고의 순환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경험을 계속 더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실력, 관찰하는 실력, 실험하는 실력을 계속 높여 나가야겠죠. 자, 이 가이드는 그 순환을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제시이고요. 꾸준한 반복을 통해 개인의 사고 구조를 그 자체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주차를 끝으로 이번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고의 틀을 갖추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는데요. 미래는 예측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고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은 점점 더 정교해지겠지만 무엇을 관찰할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할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고의 도구를 건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강의는 끝나지만 사고 훈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상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작은 시도를 반복하면서 경험을 유추로 연결하는 순간순간 바로 이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기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정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사고 여정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